이 무거운 거를 유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자, 17g 패스트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다리. 나이스. 그러네. 속도네. 아, 이런 수가 없네. 속도가 이런 수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아, 지금 4분의 3이나 이런 수까지 올라가야 맞출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속도를 늦췄다가 속도를 이제 최대한으로 이제 메가 패스트로 완전히 올렸더니 입질이 와요. 오, 그만이. 아유, 나이스. 나이스. 이거 근데 어떻게 건지냐? 나이스. 아, 천천히 했다가 스테이를 주니까 아까 한번 슬쩍 치길래 역시 스테이를 주니까 되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또 새로운 거 한 가지 찍기 위해서 대우만을 왔어요. 그래서 대우만 한번 오늘 여기서 한번 해보고, 그 합수물이 여기서 한번 해보고, 이제 상류까지 한번 쭉 한번 포인트도 한번 알아둘 겸 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촬영할 거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제가 여러 편에 통해 가지고 봄철에 또는 늦가을에 대표적인 메가 슬로우 리트리브라는 거를 찍는 거를 알려드렸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제 수온이 안정이 되고 애들이 이제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 그래서 약간 조금 빠를 수는 있어요. 한 여름 정도부터 좀 효과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미리 한번 찍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메가 슬로우 리트리버의 완전 반대, 극과 극, 메가 패스트 리트리버예요. 메가 슬로우가 아니라 메가 패스트 리트리버. 그래서 2분의 1온수 이상, 지금 일단 여기가 수심이 낮아 가지고 제가 일단 2분의 1온수부터 시작을 해서 약 한 17g, 8분의 5까지 한번 싱커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풀이 지그 형태를 일단 묶어놓은 상태고, 정말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움직이면 베스가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베스가 실제 달릴 수 있는 속도가 40km 라는 얘기가 하는데, 그 조금만 체구에 40km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제가 다른 베스뿐 아니라 다른 고기를 경험을 해봐도, 예전에 플레이 할 때 송어 낚시를 할 때 보면 정말 이제 몇 명 이제 놓고 그걸 이제 가르쳐 주면서 막 낚싯대를 흔들면서 막 엄청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를 하면 송어가 툭 물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먹고자 해서 빠르게 지나가면 시야가 거기 한 번 확보가 된다면 얘는 아주 미쳐버리는 거예요. 거기밖에 안 보여. 도로에다 갖다 붙이든 벽에다 갖다 붙이든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를 갖다 놓고 무식하게 막 끝까지 그냥 따라 나가요. 그래서 완벽한 액션을 추구하지 않는 리액션 바이터, 정말 본능을 위주로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액션이 돼요. 그래서 정말 패스트 액션에 라인이 이게 20파운드인가? 그렇게 얇아 보이지? 16파운드인가? 그래서 패스트 액션으로 정말 빠르게 지나가면 한 번 내 측선 시야에는 지금 물이 탁해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측선에 한 번만 발견이 되고 베이트 피쉬가 도망간 거로 인해서 갑자기 얘가 얘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냥 끝까지 쫓아와서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 감은 있지만, 오늘 또 새로운 주제로 메가 슬로우 리트리버의 완전 극과 극 반대. 그래서 이제 먹이 활동을 갑자기 팍 한 데 있으면 던져놓고 그냥 엄청 빨리 감아버리면 와서 떵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떵 하고 올 수밖에 없는 게, 따라오는 속도가 너무 센데 거기서 탁 서버리니까 당연히 강하게 입질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 패스트 액션으로 지금 2분의 1온수만 해도 물이 꽃가루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 정도 속도는 또 끌어줘야 자기 수심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패스트 액션으로 한번 오늘
주제로 찍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사이 또 암프로리그, 레꼬리그에 좀 테일이 있는 웜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나 라는 거 하고 그 주제 두 개 가지고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장애물을 공략을 해서 수평 낚시를 할 때는 패스트 리트리버를 한번 뭐 잡히든 안 잡히든 시도를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 낚시나 바닥 낚시에서 는 이제 보여주는 낚시로는 이제 암프로리그로 네꼬리그의 그 이제 테일이 조금 달린 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 찰날 엄청나네. 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얘는 던지자마자 바로 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수심이 없어서. 자, 정말 빠르게 감아야 2분의 1만 돼도 정말 빨리 감지 않으면 바닥을 찍어버려요. 자, 2분의 1 속도가 한 이 정도 돼요. 그래서 한 4분의 3온수 정도 되면 속도가 정말 좀 패스트하게 바뀔 수가 있고, 아유 씨, 2분의 1만 해도 이 패스트 리트리버의 시작은 한 2분의 1온수 정도라고 그걸 하시면 돼요. 자, 이게 7점대 릴이고요. 뭔가 한 마리 따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수심이 얼마나 되지?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스테이를 준다면 이 무거운 봉돌이 오다가 가라앉지 않을 정도의 스테이, 아주 간단한 스테이 정도 그렇게 주시면 되고, 또 무거운 채비의 장점은 이렇게 특정한 장애물에서 리프트 앤 폴 낚시를 또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워킹으로는 좀 부담되는데, 보팅 하시는 분 할 때는 이 낚시를 한번 좀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베스가 뭐 여기가 살치가 안 보이더니 베스가 없나? 반응이 없는데. 채터베이트가 보통 8분의 3 정도 사용을 하다가 2분의 1 정도 사용할 때부터 이제 조금 워킹 때 부담이 되듯이 2분의 1온수 채터베이트 정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채터베이트보다는 물의 저항이 조금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감아준다 라는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쏘고 감고 하는 것도 사실 이제 크랑크베이트는 좀 많이 좀 체력 소모가 되지만, 그래도 일반 이 패스트 리트리버는 상당히 조금 얘도 조금 캐스팅 횟수에 따라서 조금 피곤하긴 해요. 그리고 수심에 따라서 속도를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조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손 감각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좋죠. 권장 무게는 4분의 3온스가 권장 무게고요. 만약에 4분의 3온스가 조금 부담이 된다, 수평을 유지하는데 좀 부담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2분의 1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확신이 가면 4분의 3까지 올려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1온스까지도 가능한데 1온스들은 아마 조금 부담이 되실 거고, 4분의 3 정도는 이 패스트 리트리버를 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수평으로 애들이 따라와 주나,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 거고, 수평으로 따라와 줄 수 있는 조건이야 그러면
충분히 가능해요. 자, 일단 열심히 감아봤는데 소식이 없으니까 자, 보르리그 한 번만 해보고 자, 오늘 사용할 웜은 에버그린의 트윈테일 링거라는 제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보면 트윈테일 링거가 요즘 이제 좀 한 4년 전부터 이 더블 테일에 대해서 조금 일본 쪽에서 이제 좀 핫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얘는 이제 바닥에서 마치 가재 발 같은 그런 이제 캐롤라이리그나 프리리그나 텍사스 리그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가재와 같은 효과를 바닥에서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테일이 떨어졌으면 반대로 던져가지고 더블링그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한 가지 보면 자, 넷꼬리그로 만약에 세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바늘을 애매하니까 한 요 가운데 정도를 꽂을 거예요. 그러면 싱크가 밑에 있는 데서 얘를 가운데에 꽂아서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이 무게에서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액션을 주는 것보다는 내리는 게 좋죠. 내리면 이 웜의 이 굵은 쪽으로 이제 분산이 돼서 이렇게 크게 액션이 나올 거예요. 크게. 그래서 바늘을 내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늘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넷꼬를 이제 좀, 그러니까 C테일이나 이렇게 좀 테일 있는 웜을 넷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는 바늘을 최대한 밑으로 좀 내릴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웜에 꺾이는 이 액션 때 이 웜에 꺾이는 거를 조금 더 이 테일 쪽으로 많이 주지 말고 몸통 쪽으로 줘서 액션을 크게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넷꼬를 사용 안 하니까 넷꼬를 사용하는 것보다 암프로리그를 사용하면 되니까 암프로리그 가지고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얘는 링을 이제 낄 수가 없는 타입이니까 링 없이 사용하는 채비로 한번 채비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목 길이만큼, 목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해서 바늘을 쭉 꽂고, 그래서 이렇게 통과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링을 통과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링을 더워. 링을, 자, 그래서 먼저 도래봉돌을 위치를 해서 꼬이지 않게 이제 일부러 조금 색깔 투 컬러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하게 이 고정된 도래를 평행한 쪽으로 해서 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도래식으로 된 것들은 이제 그거를 좀 찾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꽂히는 위치를 찾고 이제 웜을 싱커를 삽입을 하면 그래서 싱커를 이렇게 삽입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테일 있는 웜 그러면 스트레이트 웜만 가지고 넷꼬리그를 사용을 해야 되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제가 한번 패스트 리트리브와 또 이렇게 병행해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테일이 있는 것들을 사용할 때는 최대한으로 이 위쪽으로 액션을 주지 않고 가능하면 아래쪽에 이 전체적으로 탈 수 있게 넷꼬리그 같은 경우는 밑에 쪽으로 꽂아 주시는 게 좋고, 암프로리그 같은 경우는 얘가 동시에 이렇게 같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늘이 지금 너무 큰데 바늘이 너무 큰데 한번 일단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3호 봉돌로 일단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액션이 이렇게 펄딱펄딱. 그래서 일단 프리리그 말고 일단 안프로리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테일이 많은 것들은 너무 조잡하게 액션을 주면 계속 이렇게 꺾일 수가 있으니까 좀 부드럽고 조금 편하게. 그래서 바닥에 닿아 있을 때 걔가 테일이 축 천천히 또 축 펴지는 그거를 이미지를 상상을 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프로리그를 이렇게 해서 제일 장점은 장애물 낚시예요. 나무에 거쳐서 살살살살 떨어질 때에 가장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채비입니다. 그래서 안프로리그가 테일이 있는 이런 트윈 테일이나 이런 놈들을 할 때는 요 부분 지난편에 장애물 낚시에 거쳐서 수심 서스펜드 수심 찾아내는 거 방법 아시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좀 날이 덥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30cm 뭐 50cm 이렇게 끊으셔도 되고 30cm 별로 끊어 아니면 메다별로 끊어서 좀 깊으면 그래서 그 조금씩 내리면서 수심을 파악하거나 조금 애들이 안 움직이고 걷다 또는 수온이 좀 갑자기 급격하게 차졌다 그러면 바닥을 찍은 후에 들면서 조금씩 올리면서 수심 조절해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살살살 떨어지는 역할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본류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추위는 다시는 안 올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져서 이제는 이 더위와의 또 이제 전쟁이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프로리그의 장점은 그 채비를 그 포인트를 멀리 떠나질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장점을 잘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돼요. 그래서 브러쉬 안에 내 사이드에다 넣건 이제 걸쳐 있는 거는 어차피 안 떠나니까 사이드에 적어 넣었을 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리드를 덜 감고 들었다 놨다 하시면 그 포인트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버전 2로 하면 이제 백슬라이드 기능으로 조금 더 자리를 머물게 할 수는 있겠지만 또 걸렸고 보팅 낚시 할 때는 리프 템포를 하거나 이렇게 사이드로 살짝 이렇게 쭉 끌었다가 놓고 또는 툴툴툴 떨다가 놓고 하는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최상류까지 이제 거진 상류 다 왔는데 이제 요 중간 지점 한번 해보고 더 상류를 갈 수 있는지 한번 가볼 예정이에요. 개발 살살살살 흔들고 있으니까 톡톡 치는데 꼬리만 치네. 자, 오케이. 입질을 모르겠어요. 입질을 받았는데 문제는 상당히 떨어지자마자 바로 반응을 안 하고 한참 결정을 하네 얘네들이. 자, 일단 콜 액션으로 한번 유혹을 한번 해보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멘트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입질 한번 받았어. 딱 위치가 영역을 지키기 좋은 포인트라 배스가 빠지질 않을 텐데, 리트리브를 진행하면서 스피너베이트가 더 효율적일까 크랑크가 효율적일까
그 다음에 이 패스트 리트리브가 효율적일까는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효율적인 거,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인 거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일단 여기서 아까 뭐 때문에 도망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리트립을 한번 해보죠. 속도로 봐서는 2분의 1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감을 때 한 번씩 툭툭 치는데. 자, 한번 다시 해봅시다. 오케이, 바리. 나이스. 아! 터져버렸어. 아. 미치겠네. 패스트 리트리브 2분의 1로서 지금 2분의 1에 지금 현재 한 마리 걸렸다 터져버렸어요. 라인이 기스가 있었나 본데.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요번엔 테일 없는 거, 한번. 자, 2분의 1. 라인 기스가 좀 나는 것 같아서 프리릭으로 세팅을 할게요. 프리직으로 하니까 라인이 좀 기스가 나는 것 같아. 자, 메가 패스트 리프트. 슬로우 리트리브가 아니라 패스트 리트리브 2분의 1 수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 뒤에 넘어서 따라온 건지 저 경계선에서 친 건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저 넘어서 먹었던 것 같아요. 넘어서 먹었던 것 같은데, 제 입질을 제가 못 느낄 정도로 먹고 옆으로 흘러버렸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더 빨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래서 패스트 리트리브나 슬로우 리트리브는 베스를 큰 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좀 큰 시야를 잡기 위해서 이제 솟구는 작업으로 속도로 조절을 하는 거죠. 정말 느리게 해서 큰 놈이 치게 한다든지, 정말 빨리 해서 큰 놈이 치게 한다든지. 어우, 돌이 좋네. 씨. 오케이, 플러스. 바로 앞에 바닥에 돌이 좋네요. 자, 그럼 조금만 한 1m 가라앉혀가지고 리스트를 할까. 오케이, 머리. 맞아, 떨어지네. 아씨, 안 치네. 오케이, 입질로 오는데? 뭐지? 요번에 입질인지 장어인지 좀 판단이 안 가는데. 육초가 상당히 잘 자라있네. 안에 깨끗한 육초들이. 크랑크로스 써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크랑크 한 번만 써보자. 육초가 잘 자라서 육초 위로 크랑크를 한번 써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고 크랑크 한번. 뭐지? 툭툭 치는데? 크랑크 한번 써볼게요. 크랑크 속도가 맞출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크랑크 속도가 맞으면 슬로우 리트리브로 바꿔서 해볼 거야. 오늘 너무 늦게 시작해서 뭐야 지금 벌써 4시야. 별로 하지도 못했는데. 쉣. 자, 약 한 1m 못 들어가는 1m 못 들어가는 크랑크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라팔라. 이게 시리즈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자, 크랑크 한번 해봅시다.
얘는 레트릭 그 조그만 게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발사에 거진 그 뭐라 그럴까 레트릭 없는 모델이라고 보셔도 무관해요. 거진 무음에 가까워요. 자, 튜닝된 거랑 넘겨서 할 수 있어요. 자, 저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안에가 생각보다 수초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저속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 개발이. 아유, 나이스. 나이스. 이거 근데 어떻게 건지냐? 나이스. 아, 천천히 했다가 스테이를 주니까 아까 한번 슬쩍 치길래 역시 스테이를 주니까 되네. 아, 훅셋이 좀 늦었나? 뒤쪽에 올렸네. 아, 어째 안 되네. 나이스 사이즈. 자, 이러면 리트리버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조금만 더 한번 확인해보고, 이 튜닝된 바늘로 청탄은 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튜닝된 바늘로 이렇게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47 정도 될 것 같아요. 47 정도 될 것 같은데. 나이스. 자, 크랑크베이트에 한 마리 나온, 크랑크베이트에 대우만에서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한번 리트리버 풀어볼게요. 메가슬로 리트리버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패스트 리트리버가 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만나면 제가 패스트 리트리버 하고, 패스트 리트리버를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하지만 한번 해보죠. 바닥에서 이렇게 안 나와도 수평에서 입질을 하는 거는 참 그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수평에서 입질을 할 때가 있고 바닥에서 입질을 할 때가 있고, 그런 또 포인트가 있고, 그 차이를 수평이냐 바닥이냐의 차이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낚시를 이렇게 하는 거로 저렇게 하는 거로 전환하는 걸 자꾸 이것저것 찍는 이유가,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바람 때문에 멘트가 되려는 것 같아요. 바닥이 별로야. 제가 크랑크를 가져온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튜닝된 훅에 대한 그 이제 신뢰도에 대한 어떤 영상하고 신뢰도에 대한 영상하고, 그리고 패스트 리트리버에 좀 자신이 지금 아직은 좀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리트리버의 반응을 한번 끌어내기 좀 편한 거라,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번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랑크는 패스트도 가능하고 슬로우도 가능하니까 두 가지를 한번 다 접목시켜 보기 위해서 속도감을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크랑크를 한번 운영해보는 거예요. 메가 슬로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슬로우 리트리버로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배스는 있으니까. 노싱크로 풀어볼까? 자, 이제 거꾸로 가벼운 거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로. 워낙 낮아서 1호부터 한번 시작해 볼 거예요. 1호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리는 방향으로 슬로우만 잡읍시다. 오히려 슬로우가 입질이 없어요. 그러면
완전 그거로 해봅시다. 그거 완전 극과 극. 자, 8분의 5 17g짜리. 진짜 무거운 거 17g으로 한번 해볼게. 라인이 좀 매듭 강도가 약해질 수는 있지만 이 무거운 거를 유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자, 17g 패스트로 해보겠습니다. 자, 패스트를 하되 약간씩 스테이를 한번 주면서 진행해 볼 거예요. 오케이, 다리. 나이스. 그러네. 속도네. 아, 이런 수가 없네. 속도가 이런 수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아, 지금 4분의 3이나 이런 수까지 올라가야 맞힐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속도를 늦췄다가 속도를 이제 최대한으로 이제 메가 패스트로 완전히 올렸더니 입질이 와요. 아, 참 안타깝네. 4분의 3도 없고 이런 수도 없고. 어쨌든 이렇게 속도 찾는 이 재미라는 게 이 속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리트리브를 하려면. 그래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극과 극인 리트리브에 대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일단 속도를 하나 찾았어. 자, 이 정도 속도로도 되니까 자, 해봅시다. 자, 스테이를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자, 치는 걸 보니까 그냥 스테이 안 줘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공략을 하고 빨리 감을 수 있어서 땡큐. 오케이, 빨리. 입질 들어오기 시작한다. 아야, 봉돌이 엄지발가락 맞았는데. 쉣. 이런 수 정도면 딱 속도가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수 정도면 속도가 딱 맞을 것 같은데. 오케이, 말이. 아쉽다, 이거 진짜. 또 터졌어. 뭐지? 20파운드가 자꾸 터지지? 살짝 그래도 중반은 되는데. 속도가 맞았어요. 속도가 맞았는데, 뭔가 좀 아이디어를 떼어올려야 돼. 프리리그로 하면, 프리지그 형태로 하면 매듭 강도 때문에 자꾸 터지고, 오케이. 도래봉돌을 이용합시다. 지고무 이용해서 프리리그로 세팅을 하면 봉돌 유동을 좀 더 막을 수 있어. 오케이. 이렇게 찾아 나가면 되는 거야. 자, 속도가 답이었어요. 자, 충분히 아주 조금 이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계절성으로 충분히 가능하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웜이 이게 너무 큰데. 자, 한번 해봅시다. 큰 놈으로 큰 거 잡으면 돼. 속도 찾고 나니까 흥분되네. 자, 8분의 5 지그물을 통해서 프리지그 같이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러면 터지지 않겠지. 자, 그리고 패스트 리트리브를 복신대로 하려면 삼각보다 속셋을 세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속도를 찾는 과정에서 끈적하게 입질이 오는 거라 입질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끈적거린데 왠지 좀 안 오는 것 같아. 그러면 훅셋을 살짝이라도 해주시는 그런 연습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찌고물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8분의 17g 짜리입니다. 자, 속도를 일단 찾아서 땡큐 가능합니다. 자, 속도를 찾은 것만 해도 진짜 땡큐다. 어우, 입질 잘 들어. 오케이. 참, 바닥 낚시 그렇게 해도 입질이 없는 놈들이 이렇게 또 수평적으로 속도를 찾아가지고 배를 또 만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왜 이런 낚시 방법들을 모르는지. 아까 그놈은 저기 6초를 딱 거진 다 왔을 때 6초 밑에서 쳤어요. 6초 밑에서 때렸던 놈이야. 아씨, 두 마리나 놓쳐버리네. 두 마리나 터져버려. 릴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제가 보일 수 있게 속도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씨, 아따 새끼 그걸 빠져 지대로 때리질 못하네.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닌데 1온수 정도는 돼야 빠른 거지 자식들아.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닌데 그걸 못 때려. 미치겠네. 조금만 빠르면 되는데 봉돌 하나 더 달을까? 돌아버리겠네. 4분의 1온수 하나만 더 달면 1온수인데 봉돌 하나 더 달면 라인이 약해질까봐 달질 못하겠네. 참 깝깝하네. 야, 크랑크 부드러운 거 있으면 마리수 좀 작겠는데. 스피너 베이트는 왠지 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 느낌이 들고. 오케이. 진짜 웜이 너무 커. 웜이 너무 커. 뒤에만 치네.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웜이 너무 커. 뭐가 이렇게 안 맞지? 준비성이 부족해. 이씨. 안타깝네. 이런 수만 있으면 속수가 딱 맞을 것 같은데. 포인트를 찾아내느라고 여기저기 메가슬로우 리트리브를 할 수 있는 브러쉬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을 찾으려다가 상류 쪽에 결국은 찾질 못해서 속도를 찾은 게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어서 안타까운데 일단 속도를 일단 찾았으니까 속도는 1온수 이상이어야 될 것 같아요. 1온수 이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가지고 있는 봉돌로 8분의 3 8분의 5 17g 짜리 가지고 아마 속도를 찾았기 때문에 한번 없는 시간이 몇 군데만 한번 들어가면서 몇 군데만이라도 한번 가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느려. 뒤에서 한 번씩 툭툭 치는데 조금만 더 빨랐으면 와서 세게 때릴 것 같은데 느려. 그 포인트가 제일 난가 본데 그 포인트에서 그냥 시간을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른 데서 가봐야 별 메리트가 없어 보이네. 상류 끝까지 한번 올라가 봤는데 낚시할 곳을 못 찾겠어요. 전부 늪지대고
그래서 지금 그나마 요 아래도 한번 내려가 봤더니 내려갈수록 물색이 너무 탁해서 그냥 처음에 아까 속도 찾았던 데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1시간 정도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2마리만 더 나왔으면 좋겠네. 그래서 포인트를 너무 늦게 찾았고 좀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늦게 나와서 그것도 원인이고, 그 다음에 속도도 너무 늦게 찾았어요. 속도를. 그나마 여기는 저 6초, 그 다음에 수초,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게 세 박자가 제일 지금 가본 데 중에서 제일 나아요. 지금 요 근처에서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씨, 끝까지 따라왔었는데, 진짜 환장이네. 끝까지 따라왔었는데. 미치겠다. 씨. 뒤에서 툭툭 치기만 하고 먹질 못하네. 자, 뒤에서 툭툭 치고 먹지 못한다는 거는 속도가 늦어서 너무 빨라서 뒤에서 툭툭 치는 게 아니에요. 쟤네들 속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아주 메가 슬로우로 지금 진행이 될 수 없는 걸 아까 제가 판단을 했고, 채비를 바꿔가면서 지금 빠른 거에 지금 툭툭 치는 게 더 빠르면 가능한데, 지금 얘를 더 빨리 하면 지금 웜이 떠요. 그래서 지금 더 빨리 할 수 없는 거라 지금 뒤에서 툭툭 치는 거고, 건들기만 하면 지금 훅셋을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어요. 입질과 바닥하고 그 참 판단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것만 판단이 되면 씨, 바로 앞까지 따라왔는데. 빨리 와서 치고 간 놈은 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위치를 찾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너머에 조금 돌바닥하고 브레이크가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서 바닥이 되는지 마지막 한번 해봅시다. 바닥이 되는지 마지막 한번. 바늘 너무 크다. 자, 한번 돌바닥 해보지. 씨. 끌고 가는데. 끌고 갔는데. 끌고 갔는데 입에도 안 들어가 있었네. 미치겠네. 낚시 이렇게 안 되지? 야, 끌고 가는 것도 못 쳤네. 진짜. 바늘이 훅셋이 안 되나? 이해를 못 하겠네.
청 하고 입질을 오질 않네. 끌고 간다. 그렇지, 나이스. 아유 씨알 좋아. 예? 또 빠져. 팔이야. 씨.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뭐니? 환장하겠네, 진짜. 뭐가 이렇게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뭘 해도 안 되는 날이 있어. 끌고 가는데. 왜 훅셋이 안 됐을까? 바늘이 너무 커. 바늘 작은 게 주머니 있지? 리트리버에 반응 없던 놈들이 바닥에서 천천히 거진 움직이지 않고 흡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호기심에 뭐 잘 안 움직이면서 호기심만 있는 그런 상황이네 보니까. 개발이. 감았다. 감았어. 가게 냅둬야지. 가. 또 빠졌나 보구나. 거기 안 달렸어. 가. 거기 안 달렸어. 빠졌어. 자, 원하는데 잘 떨어졌어. 개겨 먹을 때까지. 어이구 어렵다 씨. 또 빠져. 야 뭐야 오늘 대체. 와 죽겠다 진짜. 아니 뭐지? 바늘을 얇은 거 써도 빠지고 씨. 와 씨. 딱지난다 진짜. 죽겠다. 낚시 참 더럽게 안 되네. 참 환장하겠네. 자, 낚시 시간은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했는데 한 3시간 정도 낚시를 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포인트 할만한데 찾느라고. 참 이게 영상이 한 1년 되면 포인트가 좀 많이 생길 텐데 아직은 제가 포인트가 너무 약해서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낚시할 수 있는 데를 좀 알려주세요. 청태 손 다 새카마네. 일단 메가 슬로우 리트리버의 완전히 극과 극인 이제 수온이 이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시즌이 되면 이제 장애물 근처를 정말 빠르게 지나가게. 그래서 2분의 1은 사실 꼬리가 없는 것 같으면 2분의 1 꼬리가 없는 놈, 그냥 몸뚱아리만 있는 놈들은 2분의 1이면 충분히 좀 패스트가 돼요. 근데 이제 좀 꼬리가 있는 테일이 있는 좀 쉐드들이나 이런 것들은 4분의 3이나 4분의 3, 8분의 5 이상, 그러니까 한 17g, 15g 이상 돼야 15g, 한 17g, 18g 이상이 돼야 패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8분의 5, 4분의 3, 1온스 이렇게 한번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오늘 그래서 자꾸 이상하게 낚시가
꼬이는 낚시가 자꾸 발생이 됐는데, 지금 3마리나 털렸는데, 터지고, 2마리 터지고, 2마리 터지고, 2마리 털리고, 혹세도 안 된 놈 또 2마리 있고, 낚시가 이상하게 꼬였는데, 어쨌든, 정말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면, 그거에 대해서 바이트를 받아낼 수 있다. 그 빠른 거 자체 리트리브가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그 리액션으로, 걔네들 측선에만 걔가 감지가 된다면, 이제 시야가 완전히 좁아져요. 루어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그걸 끝까지 와가지고 정말 스타트를 냈기 때문에 때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오늘 보이는, 그래도 이제 조금 이른가 싶었는데 일단 포인트 선정을 잘못해서 그렇고 어쨌든 가능성은 보였어요. 그래서 또 몇 차례에 걸쳐서 또 한번 패스트 리트리브의 상황이 되는 것이 있으면 패스트 리트리브를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동안 사람 생각에 의해서 하던 낚시를 베스 입장에서 맞춰서 할 수 있는 낚시를 알려드리려고 자꾸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생각에 맞춰서 낚시를 하지 말고 베스 입장에서 맞춰서 저 생물이 정말 호기심 때문에 정말 천천히 되고 수온이 차가워서 또는 작물에서 잘 움직이기 싫어서 천천히 움직여야만 와서 때려야 되는 생각을 하면서 때려야 되는 메가 슬로우 리트리버가 있고, 정말 내가 잘 안 움직이려고 하지만 내 나발이를 무엇인가 내 이제 영역을 지나갈 때 내 이제 자극에 의해서, 직선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걔를 바라보고 따라와서 칠 수 있는 그런 리액션을 발생할 수 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감아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테일 없는 놈, 베서시신 가지고 이론수 4분의 3원수 가지고 무식하게 정말 빠르게 감아서 낚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테일이 있는 걸 가지고 낚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게 테일이 있는 거 가지고 조금 연습이 되신 분들은 나중에 베서시신 같이 테일이 없는 거 가지고 정말 저항 없이 그냥 빨리 감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낚시였지만 어쨌든 일단 가능성만 보여준 낚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